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활용도까지 높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과 창업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또 정책 변화를 빠르게 누가 파악을 잘 하느냐가 성공의 또 관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 정보들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정보 전해 주실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이 두 분과 몇 주 동안 네. 정확한 정보들 함께할 텐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취업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취업을 잘할 수 있을지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일자리 핫라인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안정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정영 대표님. 네. 그래요.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경력개발원의 차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네. 몇 주간 두 분과 함께 정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쭉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눴습니다. 네네.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청년들 취업에 필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청년 취업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도대체 언제쯤 안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도대체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심각한 청년 취업 문제가 요즘은 더 심각해지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인데, 비대면 면접도 늘어나고 있고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죠. 네. 학생들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상황 좀 알려주세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대다수의 산업들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실제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뭐 휴직을 하실 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안 뽑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 또 신규 수요가 창출되는 분야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했던 직무가 약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좀 줄어든다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마인드 세팅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취준이라고 하는 것이 쇼텀이 아니라 롱텀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19가 분명 지금 상반기 때 또는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선택해서 하는 건 약간 롱텀이기 때문에 네. 진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조금 더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또 나 혼자 그런 걸 겪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이 겪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인드 세팅 잘 하시고 그럼 앞으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이런 산업의 지형도에서 내가 어떤 쪽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좀 시간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예, 좀 부정적인 이슈가 많긴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본을 잃지 않고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차윤희 대표님, 네. 많이 일정들이 좀 연기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취준생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연기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쵸.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취소가 아니라 잠정 연기다라는 네.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잠정 연기 가운데에서도 이제 상반기 중에서 좀 초반에 나왔던 공채들은 이게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최근 5, 6월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라는 그런 시험장의 어떤 그 상황을 지금 적용을 해서 맞아요. 최소 2m, 3m의 네. 그런 시험장 거리를 두고 이제 6월에는 많은 공채들이 시험 필기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불안감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죠.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서 또 시험에 또 돌입해서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언택트 채용이라는 네네. 부분에서 다양한 채용 형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에서 지금 이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적응하고 네. 이걸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뉴스에서 네. 그 모습을 봤던 게 생각이 나요. 운동장이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큰 운동장에서 네. 야외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말 띄엄띄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네. 바람에 시험지가 막 날려가는데도 날아가는데도 네. 열심히 또 네. 시험을 보는 우리 취업준비생들 지원자들을 보면서 짠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좋다라는 그렇죠. 또 인터뷰를 그렇죠.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내가 코로나 때문에 뭐 필기고사 보겠냐라는 생각했는데 필기고사 어떻게 했는지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시간에도 준비한 친구들은 성과를 낼 것이고 네. 그렇지 못한 친구는 못 낼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좀 충실하자. 네. 그리고 아까 언택트 면접을 말씀하셨는데 네. 언택트 면접이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데 언택트 면접을 실제 준비하고 행했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환경에 좀 빨리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유, 이게 쉽지가 잘하세요.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하는 연습, 그리고 인터넷 환경이 중간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고 채용 쪽에서는 어떤지 사실 네. 궁금한데요. 약간 긍정적인 요소에서 네. 보면은요, 의료라든가 아. 보건 쪽은 지금 네. 상당히 채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저도 모 학교를 갔는데 보건 계열 학생들이 취업센터에 가서 자기 면접 보는데 좀 열심히 되게 상당히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건 학생들의 어떤 취업들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제 거기에 따른 가정 배달식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네. 유통이나 물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채용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언택트 채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긍정적인 면을 좀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네. 게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통합 채용해가지고 물론 이제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보지만 네. 그 뭐 면접 자체가 같은 날인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겹치는 경우. 네. 이제 그런데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는데 언택트 채용을 하면은 충분히 두 가능하다. 가지를 다 볼 수가 네. 있다라는 응시생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저는 직무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제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공채 열렸을 때 어떤 직무를 좀 많이 뽑는지를 봤는데 네. 가장 많이 뽑는 직무가 IT 직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상반기 공채 때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지금도 사실 공채가 별로 안 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뜬 기업들을 보면 IT 직무에 대한 채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직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IT 교육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빅데이터 관련된 교육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으로 내가 과연 취업이 될까? 약간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경쟁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 때에 여러분들이 IT 교육을 받으시고 많이 뽑는 IT 쪽으로 좀 지원해 보시는 거 그래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긍정적인 면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다 어렵고 네네. 위기는 맞지만 그 안에서도 또 기회를 잡고 있는 네. 분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간과하지 마시고 분명히 정보를 얻으시고 또 도전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책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하나가 진짜 내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책 이야기 해드리는 거 꼼꼼하게 좀 메모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2020년 청년 취업 정책들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궁금한데요. 네, 좀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은 청년 기본법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기본법이 2020년 1월 9일에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면서요. 올해 이제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청년들의 취업난이라던가 네. 어떤 주거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이 불안정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적인 건데요. 어떤 종합적인 세계 주기를 좀 지원해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원 제도 안에서는 이제 지원의 어떤 취업 지원에 대한 것과 지원금에 대한 이런 제공을 해준다라고 큰 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대표적인 지원금으로는 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청년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필요한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들을 이제 6개월간 지원해주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걸로 올해는 네. 좀 이름이 바뀐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원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현실적이죠. 재난지원금이 참 어떤 건지 우리가 써보니까 맞아요. 예,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계속해서 유용한 정책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건 진짜 놓치면 아깝다라는 정책들 분명히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계속 소개해 주세요. 이 지원금을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업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공제로서요. 네.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동안 2년에서 3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이제 저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그 자신의 어떤 예금을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진짜 청년들은 돈을 사실 갓 취업해서 모으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일도 하면서 네. 또 목돈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 용어의 뜻을 조금 알아야 네.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내일을 채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일을 채운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돈으로서 채워주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2016년까지 이직률이 15%였는데요. 네. 이 이직률이 가입 후에 중도 퇴사자가 4명으로 굉장히 좀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다 대기업에 가고 싶어하고 공기업에 맞아요.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 연봉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격차를 좀 줄여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청년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도 조금 단축되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가도 참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유지하는 거죠. 네. 그 유지율도 29.7%포인트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촉진, 장기 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뭐 너무 성급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도 서서히 내 집 마련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혹시 혜택이 없어요? 네, 이제 취업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은 결혼에 대한 그렇죠. 문제가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그런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가장 걸림돌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네.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에 있는 주택 청약 통장과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이 통장에 조금 더 이자를 비과세라던가 이자율을 더 혜택을 준 그런 통장으로서요. 네. 우대 금리가 1.5%를 더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청약 통장에 비해서 조금 더 비과세 혜택을 네. 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예전에는 29세까지 했는데 최근에 들어 34세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자체가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가입을 하셔가지고 꼭 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좋은 생각이 제도네요. 듭니다. 그러네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입니다. 네. 기간 좀 알아두세요. 21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네. 말일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알아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추가적으로 네. 저희가 지금 봤던 이런 어떤 지원 제도나 좀 성격을 달리하는 건데 네. 저는 우수 강소, 우수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청년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모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또 더욱 나아가서 그냥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보는 기업이나 광고에서 보는 기업이 그냥 좋은 기업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어찌됐건 제조업의 나라고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소재와 부품과 장비 회사들이 네.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업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네. 좋겠고요. 그런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이런 것들 들으셨을 텐데 내가 무슨 중소기업이야 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꼭 중소기업 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떤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저런 일들을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뭐 대기업만 선호한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억울한 면도 청년들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 게 강소기업을 가고 싶은데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작지만 강한 알짜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이런 정책들 통해서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버리기 아까운 정책들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2020년 새롭게 변화한 청년 취창업 정책. 무엇보다 중요한 것, 어디서 정보를 찾고 확인해야 하는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온라인 청년센터인데요.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들을 모아놓은 홈페이지입니다. 특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하는 홈페이지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현재는 취업 지원,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정책 모음집으로 활약 중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지원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 정책들이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찾기가 어려웠고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여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만 모아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발표한 청년 긴급 지원 정책은 현재 총 176개로 확인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보존해주는 재정지원형 정책은 178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심리지원형 정책은 8개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 정보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등록해 두셨다면 알림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관련 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한 청년분들 잊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 중심으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쭉 좀 알아봤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메모를 잘 해두셨기를 바라고요. 또 정부 지원 정책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정책들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는 곳을 네.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역은 울산이고요. 네. 청년재단 울산센터가 울산광역시랑 함께 울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강소기업 다시보기 사업을 좀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34살 이하 미취업 구직 청년이 청년재단 울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을 좀 들을 수 있고요. 네. 자, 프로그램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청년 드림 채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용을 원하는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가 필요하고요. 그쵸.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필요하니까 이걸 좀 매칭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필수 자격 요건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서류를 안 쓰셔도 되고요. 바로 면접을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일 전에 기업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역시 교통비까지 지급된다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울산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중견과 강소기업 탐방입니다. 네. 이거는 첫 번째는 좀 인식을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적극적인 취업을 좀 유도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니까 일단 기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장 투어합니다. 현장을 투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제조업일 테니까 공장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취업하신 선배 사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제고한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예, 대신에 이제 이거는 인원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5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착순 안에 꼭 드셔서 연 4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꼭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원데이 청년 캠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전공, 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캠프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자소서, 면접 등에 관련된 강의와 실습 과정으로 운영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CEO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이해, 직장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기업 문화 조성이고요. 90년생 청년이에 그래서 가장 작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90년생이 온다라고 해서 밀레니얼 맞아요. 세대를 네.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임원분들이 이 책을 필독서라고 얘기할 만큼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포럼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직자들을 꼭 위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께서 혹시나 저희 프로를 우리 CEO분께서 보신다면 네. 아, 조금 조직 문화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현장에서는 이런 어떤 감각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거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은 다 비용이 무료입니다. 오, 네, 좋네요. 여러분들이 참석만 하시면 되니까 또 이런 인식도 있어요. 비용이 무료다 보면은 어떤 퀄리티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닌가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그래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 오히려 쉽게 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셔서 꼭 한번 참석해 주시고요. 울산 지역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역 쪽에 있어서 일자리 센터라든지 취업 카페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사실 생애
최초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업이 경험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도대체 경력을 어떻게 쌓냐, 취업이 돼야 그게 경력이 되지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좀 숨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좀 찾아보시고 저희 프로그램 접하셨다면 꼭 메모해 두시고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윤희 대표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를 좀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서울시의 청년 인생 설계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도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궁금해서 네.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요, 자기 분석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런 자신의 인생 설계를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갖게 해서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알고 그다음에 내 방향 인생을 좀 어떻게 설계할 네. 거지 내비게이션을 좀 잡는 네. 그런 어떤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당연히 청년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특이점으로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많이 형성하고자 한다라는 게 서울시에서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는요, 청년 허브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활력 공간으로 무중력 지대라는 네.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청년들이 어떠한 컨텐츠가 돼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뭔가 뭐 제품을 팔고 싶으면 그런 어떤 교육을 하든지 네. 제품을 팔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의 장이 되든지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서울시에서 마련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로 찾아다니면은 이 서울시 공간에서도 그러게요. 이런 훈훈한 이런 공간들이 게 좀 있네요.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더 특이한 거는 네. 온라인으로 고민 상담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취준생분들하고 만나보면은 네. 취업 때문에 만났는데 사실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요. 요즘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고민 합니다. 많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취업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실제적인 이 청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도 고민도 해결해주는 이렇게 좀 확대되어 있는 프로그램 볼 수가 있고요. 네. 좀 부산으로 좀 잠깐 부산 넘어가서요. 갑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또 주요 도시죠. 네.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업에 경험이 없어요라고 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건데요. 취업 준비땅 사업. 준비땅? 준비땅. 네, 이름이 좀 재밌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부산에 있는 이제 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나와 취업과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에 내가 인턴십이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로 설계, 취업, 그다음 인턴십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부산 청년 파란 일자리 사업. 이거는 확실하게 나와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네. 사업으로서요. 그 일터의 인턴 근무를 연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이제 부산 지역은 주로 이제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맞춤형으로 하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잠깐 또 인천 하나만 더 소개를 인천 좀 갑니까? 드려보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요, 네. 중소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소 제조업을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 복지 제도를 좀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사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통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이름으로는요, 일석오조 청년 사랑 프로젝트. 이름도 잘 짓네요. 일석오조. 그러니까 네. 입사를 하면 내가 뭔가 5가지의 그러니까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기타 이제 드림 체크카드라던가 마이스 산업에 이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인천 영 마이스 육성 정책이라는 이런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육성을 좀 더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뭐 e스포츠나 게임이라던가 의료 코디네이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인천은 다각화돼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정책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좀 개성도 보이는 네. 것 같고요. 다양하네요. 네네.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부터 청년들의 마음을 좀 힐링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소개를 해주셔서 생각보다 저는 진짜 다양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많네요. 네, 지역 특성이 그러니까요. 잘 반영되어 있다라는 네.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도시만 또 소개를 네네. 해주셨으니까 네.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정보를 각 찾아보시기를. 시에 찾아가셔서 그러니까요.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과 지원하는 정책들에는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청년분들 현장
현장에서 또 많이 만나시는 두 분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조언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는 계속적인 일관된 메시지인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취준생일 때 너무 기업을 몰랐어요. 네. 너무 직무를 몰랐고.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노력. 처음부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된다, 면접 이게 아니라 좀 넓은 범위에서 기업을 알고 직무를 아는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점이 사실 저희 같은 기성세대에게는 참 미안한 청년들에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럴 때 국가와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정책들이 있다라는 것에 귀와 눈을 열고 여러분들이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어른들에게 손도 내밀고 네. 저희도 또 도와드리고 이런 어떤 문화가 앞으로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황금같이 알짜 정책들,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널려져 있어도 보면은 꼭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을 하더라고요. 좀 많은 분들이 도전해서 혜택을 많이 좀 보시고 내 길이 어떤 건지 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정영 대표님, 차현희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수 중소 강소기업에서 체험하고 내 진로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자. 바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고요. 학력 제한 없음, 전공 무관, 신청 기간도 제한이 없으니까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워크넷 일경험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정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게다가 참가비는 무료, 오히려 연수생은 일일 5시간에서 5일 40시간에 이르는 연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산업 분야의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으니 이런 경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 알찬 정보, 오늘도 여러분의 미래에 꿀이 되는 정보들을 전해드렸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